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스컴입니다. 자, 오늘은 리뷰가 아니라 지난 1월쯤에 CPU 오버클럭 가이드에 대한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때 커멀머 분들이나 오버클럭 초보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후속으로 메모리 오버클럭 가이드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리뷰를 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국내외 제품들을 다 리뷰하고 있다 보니 스케줄상 계획이 계속 뒤로 미뤄졌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최근 요 D&D컴의 에즈라 B40M 스틸 레전드를 리뷰하면서 댓글에 메모리 오버클럭에 대한 문의가 꽤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드디어 메모리 오버클럭 가이드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예전에 제가 올렸던 커멀머 조립 가이드 메모리 편에서도 메모리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모든 메모리 제품들이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대신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숫자 앞에 G가 붙은 모델만 오버클럭을 지원해주고, AMD 같은 경우에는 X와 B가 붙은 모델에서도 오버클럭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격 대 효율성은 AMD가 낫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 리뷰했던 요 10만원대 B40M 스틸 레전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구입할 때 스펙 사양을 보면 클럭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요즘 사용하는 DDR4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DDR4 같은 경우 기본 클럭, 그러니까 메모리를 그냥 장착했을 때 기본 작동되는 클럭이 2133, 2400, 22666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22666 클럭 메모리를 구입했다면 그냥 메인보드에 장착해도 22666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SMP 프로파일이 적용된 제품인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 말했던 기본 클럭 2133, 2400, 2666 중에 2133은 DDR4 최소 클럭이라 제외하고 나머지 2400이나 2666 클럭 메모리를 구입했는데, 장착해보니 기본 작동 클럭이 2133으로 된다면 그 메모리는 기본 클럭이 2133이고 표기된 2400이나 2666은 SMP 프로파일로 불러와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멀머 분들이나 오버클럭 초보자분들은 이 SMP 표기를 꼭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럼 SMP 프로파일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메모리 제조사들이 오버클럭 테스트를 해서 성공한 오버클럭 설정 값을 미리 프로파일로 담아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클럭을 올리면서 안정화 테스트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제조사가 설정해둔 오버클럭 값을 불러와 적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는데요.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이 SMP 프로파일 기술은 인텔에서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SMP 프로파일로 설정해둔 클럭 수치는 인텔 오버클럭 기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SMP가 적용된 메모리를 구입해서 AMD 메인보드에 장착했을 때 SMP 프로파일의 클럭 수치만큼 오버클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메인보드의 전원부에 따라서 메인보드 제조사가 바이오스로 클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SMP 프로파일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AMD 쪽도 무조건 SMP 프로파일의 설정값의 클럭 수치까지 작동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SMP 프로파일이 적용되지 않은 메모리 제품들은 앞서 말한 기본 클럭 3가지 중 표기된 클럭으로만 작동되고 따로 클럭을 올리면서 수동 오버클럭을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SMP 메모리도 수동 오버클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클럭 같은 경우 역시 전압이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CPU 오버클럭처럼 일일이 전압 조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DDR4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전압이 1.2V로 시작하고요. 오버클럭 할 때는 1.35V로 해주면 됩니다. 물론 메인보드에서는 1.35V 이상 설정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데
DDR4 같은 경우 설계상 1.35V까지가 최대치 전압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위험 부담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SMP 프로파일이 적용된 오버클럭 메모리 제품들도 이 1.35V를 넘어가지 않고요. 참고로 DDR4 이전 메모리인 DDR3 같은 경우에는 기본 1.5V, 오버클럭 시에는 최대 1.6V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메모리 오버클럭을 해봐야겠죠. 일단 저는 SMP 프로파일이 적용된 메모리를 사용할 건데요. 앞서 말한 수동 오버클럭과 SMP 프로파일의 자동 오버클럭, 그리고 AMD 메인보드에서의 클럭 제한 요 세 가지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오버클럭은 역시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정법은 CPU 오버클럭보다 쉽고요. 먼저 부팅이 되면 역시 바로 딜리트 키를 반복적으로 눌러서 이렇게 CMOS 메뉴로 들어옵니다. 그럼 에즈락 같은 경우 오버클럭 메뉴인 OC 트위커로 이동해서 아래 D램 정보의 SMP 설정 로드와 D램 주파수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수동으로 하는 오버클럭 방법을 말하자면 요 D램 주파수에 나오는 클럭 값들 중 원하는 클럭 수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자신이 사용하는 메모리의 기본 클럭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첫 번째 화면인 메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윈도우상에서 CPUG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버클럭 수치는 기본 작동되는 클럭보다 높은 클럭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현재 DDR4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오버클럭대가 2900에서 3400대입니다. 아마 시중에 판매되는 SMP 프로파일 적용의 오버클럭 메모리 제품들도 요 클럭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럼 클럭을 설정하고 나서는 아래 전압 구성에서 D램 전압을 꼭 1.35V로 변경해 주고요. CPU 오버클럭과 마찬가지로 고급 메뉴로 가서 CPU 구성에 쿨앤카이어트와 AMD CBS로 들어가 젠 옵션에 C 스테이트 컨트롤 요 두 개의 전력 관리 기능은 비활성화로 해주고 설정 저장 후 재부팅을 기다리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저는 바로 3200으로 설정해서 윈도우 부팅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럼 일단 CPUG를 통해 설정한 클럭 값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요. 정확한 수치이거나 근사치로 표시될 건데 이건 보여주기식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CPU 오버클럭 때처럼 안정화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메모리 안정화 테스트 프로그램도 몇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테스트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자동으로 메모리 안정화 테스트를 시작하는데요. 기본 설정은 5번 주기로 돌아가고 사이클 밑에 에러 수치가 나오지 않고 테스트를 마치면 실사용으로 확률이 높겠습니다. 단 CPU 오버클럭 가이드일 때도 말했지만 이런 안정화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100% 실사용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클럭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실패 시 부팅이 반복되다가 기본 값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윈도우까지 들어갔지만 테스트 프로그램 도중 멈추거나 에러가 표시되면 실패이기 때문에 그때는 클럭을 낮춰줘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SMP 프로파일로 오버클럭을 해보는데요. SMP 프로파일은 더 쉽죠. SMP 프로파일이 적용된 메모리라면 이렇게 SMP 설정 로드에서 저장된 프로파일을 불러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클럭과 메모리 전압까지 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이 프로파일이 3개나 2개 또는 1개인 경우도 있는데요. 2개 이상이라면 1개는 내가 구입한 제품에 표시된 클럭 수치의 프로파일이고요. 나머지 프로파일들은 그 클럭 수치보다 낮은 클럭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MP 프로파일은 그냥 이렇게 불러오고 저장하면 끝나고요. 이미 제조사에서 테스트를 마치고 저장한 설정값이기 때문에 굳이 안정화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 나는 불안하다 하는 분들은 테스트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오버클럭 역시 클럭만 올려도 성능이 올라가지만 조금이라도 더 성능을 올리고 싶다면 램 타이밍이라는 값을 줄이면 되는데요.
성공한 오버클럭 설정 값에서 램 타이밍을 줄여주면 되는데 램 타이밍 설정은 D램 타이밍 구성에서 윗부분에 있는 숫자 5개 값을 일씩 낮추면서 안정화 테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처음 하는 분들은 클럭 값 찾는 것보다 여기가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AMD 메인보드 경우 클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수동으로 인텔 메인보드에서 오버클럭 할 때는 3200 또는 3600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AMD 메인보드에서는 그 클럭 수치만큼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MP 프로파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3400짜리 SMP 메모리를 구입했는데 인텔에서는 되고 AMD에서는 안 된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제품 역시 프로파일로는 3600까지 있는데 실제로 B450 메인보드에서는 3600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SMP 프로파일 메모리인 경우 SMP의 기준이 인텔이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작에서 말했지만 인텔 메인보드 같은 경우 오버클럭 지원이 상위 칩셋인 G 시리즈 메인보드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B 시리즈의 보급형 칩셋 메인보드는 애초에 오버클럭을 지원하지 않죠. 하지만 AMD 같은 경우 상위 칩셋 X 시리즈와 보급형 칩셋 B 시리즈 메인보드에서도 오버클럭을 지원해 주는데요. 대신 B 시리즈 칩셋의 메인보드는 전원부가 X 시리즈 칩셋 메인보드보다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원 공급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평균대 오버클럭 수치까지만 지원을 하는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B450 같은 메인보드를 고를 때 보면 메모리 오버클럭 지원 수치가 표기되어 있는 것보다 실제로는 낮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스펙상에 표기된 지원 수치보다 실제로 호환성 테스트를 한 메모리 제품 리스트를 참고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AMD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B450 같은 보급형 칩셋은 클럭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고요. 그럼 오늘 메모리 오버클럭 가이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